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걸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눌 때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빚내서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끌어당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게 100만 원으로 돌아오는 세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당장 10만 원을 빌려서라도 기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이 없어지지. 어떻게 100만 원이 생기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정말 100만 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쓰는 물건, 서비스, 기업이 먼저 선투자한 결과입니다. 필요한 걸 만들어 내놨으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그걸 만들려고 이미 선투자를 했고요. 결국 먼저 주는 쪽이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아직도 말도 안 된다 싶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어치의 어떤 행동을 했는데 100만 원이 돌아온다면요. 조금 감이 오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해요. 세상은 먼저 줘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입니다. 이미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좀 특별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적용을 해봤을 때 이것이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저자가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란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호오포노포노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면에 정화가 생기고, 그랬을 때 모든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 비테일 이 사람도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잭 캠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려 5억 부가 팔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 프록터 같은 자기계발 구루들도 극찬했죠. 저는 책을 읽으면 바로 적용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 적용등에 통한 책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가끔은 재미로 소개해드리는 책도 있기도 하죠. 이 책도 그랬고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 뒤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 그대로예요. 저자는 20대 초반에 태국에서 노숙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을 좀 부탁했는데 돌아온 건 전자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전자책이 바로 시크릿이었어요. 저자는 이 책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은 진짜 쓰레기 책이다. 무슨 시각화를 하고 상상만 했는데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냐. 그리고 긍정하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 다 진짜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상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 친구한테 돈을 부탁했는데 친구가 그냥 책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돈도 없는데 책을 보내준 거죠. 그게 되게 화가 났던 거죠, 이 저자는. 그래서 이 시크릿이 너 보내준 거, 친구 너 니놈 보내준 거, 내가 이거 절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 책이라는 거 차라리 내가 증명을 해줄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억만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태국에서 19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블루 호라이즌 디벨롭먼츠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거죠. 태국 남부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고,
그걸로 확장을 통해서 이제는 19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생각 혹은 시각화 여기에 되게 꽂히게 돼요. 왜냐하면 되게 쉬워 보이니까요. 저자도 사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효과가 있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저자도 그걸로 노숙을 벗어났으니까요. 근데 장기적 성공을 만드는 건 결국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구조는 하나인 거죠. 먼저 주는 것. 먼저 주면 10배로 돌아온다는 걸 오늘의 저자는 알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내 것부터 챙겨라. 이게 유행처럼 퍼져 있어요. 이 생각이 박히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 소수만 더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그들을 1%라 부르는 걸지도 모르죠. 제가 한번 인터뷰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 거기서 길이 열리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어, 그러니까 저를 인터뷰해 준 분이죠. 그분은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뷰했던 약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먼저 일어서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먼저 일어서기 위해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저자가 본 것처럼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가 우리 몸에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에 오리건 대학교에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100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뇌에 MRI 장치를 씌워 놓은 거죠.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파민이 발생하는 뇌 영역이 활발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순간, 무언가를 내주는 순간 뇌가 보상하도록 인간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자는 노숙에서 벗어난 이유도 먼저 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업도 똑같이 적용했어요. 대부분 회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급여를 줄이죠. 근데 그는 반대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더 많이 먼저 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충성심과 성과가 10배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자는 10배 더 번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인 수리아킴님은 약사 출신입니다. 지금도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거의 적자인 거죠. 왜냐하면 약도 매입을 해야 되고 월세도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매일 블로그에 건강 상담을 올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지식을 먼저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3천만 원, 매출이 3천만 원이 뛰면서 10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모든 노력엔 보상이 있다. 늦게 올수록 더 크게 온다. 세상은 복리구조라는 거죠. 내가 베푼 건 사라지지 않고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동안 뿌린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순간인 거죠. 유튜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자. 재미일 수도 있고 지식, 지혜일 수도 있죠. 돈만이 아닙니다. 저는 읽고 배운 거, 직접 적용해서 된 것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이 봐주시면 그 노력은 수익으로 변환돼서 저한테 돌아와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걸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눌 때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빚내서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껏, 자신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한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나고 더 크게 나눌 수 있죠. 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가 경쟁 속에서 더 많이 주려고 확장하는 것처럼 그건 결국 선택받기 위해서 먼저 준다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행위의 힘을 나는 안다. 이 방식으로 처음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그는 태국의 풍습에서 더 확신했어요. 태국은 생일에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오히려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스 피라도 생일에 보육원에 가서 선물을 주고 직접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사실 그 보육원이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자신이 돈을 들여서 8만 달러를 들여서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근데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거를 해줬을 때 모두가 이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모습, 그 얼굴을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비즈니스 거래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로 받은 수익만 108만 달러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쓴 8만 달러까지 합치면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한 번의 우연이었을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복됐고 그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갑에서 가장 큰 지폐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게 진짜 나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끌어당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바로 나눔 뒤에 깔린 그 감정을 느끼느냐의 차이예요. 받으려고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 그래야 진동이 맞고 돌아옵니다. UCLA 연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행복을 두 가지로 봅니다. 에우다이모니아 그리고 헤도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쪽이 염증 관련 유전자는 낮고 면역 관련 유전자는 높았어요. 헤도니아는 정반대였고요.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도 말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자리 잡은 보상의 문을 연다. 남을 도울 때 우리의 뇌와 몸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바로 와이프죠. 아내에게 필요한 걸 사줄 때 그녀의 행복을 먼저 떠올려서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돈은 그대로지만 아내가 기뻐한 그 감정으로 저를 대해줄 때 그게 또 행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배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돈이 들어오게 된 경위는 이렇게 돼요. 광고가 더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더 올라버렸어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은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영상이 터지면서 더 올라가게 되었죠. 이게 저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반복될 거라고 저자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주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부터 작게 실천해 보세요. 작게 나누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10배로 돌아옵니다. 이 책엔 나눔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끌어당김 방법도 풍부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을 꼭 찾게 되실 거예요. 작든 크든 성공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고 자기계발 라디오 신청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